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요, 뒤에 영상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주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말하거나 밥을 먹기만 해도 아픈 구내염 증상 한번 생기면 너무 불편하시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내염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 구내염은 말 그대로 입안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원인부터 비감염성 자극까지 다양합니다. 입안은 우리 몸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로 전신 건강을 반영하는 전신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구내염의 일반적인 원인은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나 피로, 호르몬 변화, 영양 결핍,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입속에는 양치를 아무리 잘 하셔도 수억에서 수조 마리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내 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을 때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권투를 치면 방심하고 가드를 내리는 순간 들어오는 카운터 펀치 같은 거죠.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오라메디나 알보칠과 같은 약을 바르시는데요. 오라메디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지만 2주 이상의 장기 사용은 금물입니다. 또 알보칠은 살균력은 아주 강하지만 통증이 심해서 악마의 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약 모두 증상의 일시적인 완화에는 효과가 있지만 재발은 막아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적인 구내염은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구내염뿐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전신 증상이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구내염 환자분들이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위장이 약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시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질염이나 냉대화 등이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불안,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있거나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또 만성 피로로 고생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기본적인 방어 체계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화를 내려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위장 기능을 올려서 음식물을 통한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해주고요. 전신 면역력을 올려줘서 점막을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구내염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6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자주 각을 하는 습관은 그만.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요, 뒤에 영상은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각을 자주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가글은요,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알코올, 계면 활성제, 에센셜 오일 등이 들어있어서요, 입안을 헹구고 난 후에는 아주 강한 청량감을 주고 나쁜 균을 살균시켜서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입안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침 분비를 줄여서 입안을 건조하게 하고요. 입안의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함께 죽여버려서 구강 내 미생물 생태계를 무너뜨려서 장기 사용 시에 오히려 구내염에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상파울로대 연구팀이 향균 가글을 7일 이상 반복하면 구강 내 유익균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병원성 세균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설사를 자주 한다고 항생제를 영양제처럼 매일 복용하진 않죠. 왜냐하면 항생제는 나쁜 균 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더 약해질 수 있거든요. 가글도 비슷합니다. 구강 세균을 없애준다고 해서 매일 습관처럼 사용하다 보면 입안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유익균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입안이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구내염이 있는 분들 주의하세요. 가글은 독일 수 있습니다. 입안이 텁텁하실 때는요, 가글 대신 맹물로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 7, 8시간의 숙면 취하기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T세포와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재생되고 염증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도 분비됩니다. 특히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몸의 방어체계가 흔들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구내염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7, 8시간의 숙면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 조절과 취미생활하기입니다. 구내염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콜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요. 입안 점막의 재생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 분비도 줄어들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내염을 예방하려면 단순히 입안 관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것, 취미생활을 꾸준하게 즐기시는 것, 아니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것, 이런 습관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입니다. 구내염이 있을 때는 다음 4가지 음식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추나 짬뽕, 마라탕 등의 매운 음식. 두 번째는 젓갈이나 장류 같은 짠 음식, 뜨거운 국물이나 뜨거운 커피와 같은 뜨거운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견과류나 누룽지처럼 딱딱한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심하게 하고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 있을 때는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 피하기입니다.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는 pH가 낮아서 아주 강한 산성을 띱니다.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구내염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음료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소 보충하기입니다. 다음 4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면 구내염이 잘 생깁니다. 비타민 B12, 엽산, 철분, 그리고 아연입니다. 구내염에 좋은 음식은요, 제가 따로 잘라서 주제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내염이 있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잠깐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각을 자주 하지 마실 것. 두 번째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실 것.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실 것. 네 번째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또 탄산음료는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고요. 영양소를 보충하실 것 말씀드렸습니다. 구내염은요, 단순한 입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잘 이해하시고요. 생활 속 관리와 치료까지 함께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